그노를 데리고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어 보였는데 괜찮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요. 꼬마가 물속에서 아주 편하게 잘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혼자 물속에 빠져있던 그노는 넘버원에서 봤던 내용을 떠올렸으니 그것은 바로 편안한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뒤로 눕는 자세를 취하면 물에 쉽게 뜬다는 것. 처음 몇 번은 파도 때문에 물을 먹고 힘들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안정된 자세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힘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버텨내 결국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와중에 저러고. 자, 이곳이 바로 실제로 그노가 빠졌던 울산의 한 바다. 탈출은 뭐 대단하네요, 진짜. 이상한데? 바닷가에 갈 때 우리 형이랑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본 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빠졌을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바닷가 가기 전 며칠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방바닥에서 이제 많이 뒹굴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고 많이 야단쳤었는데 알고 보니까 위기탈출 넘버원 보고 아이들이 연습했다고 하거든요. 그 연습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요. 무서워서 이제 바닷가에 못 가겠어요. 그때 생각이 겁이 나 이제 바다에 못 들어가겠다는 그노. 가족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꿈만 났습니다. 이처럼 4명의 넘버원 열혈 시청자 어린이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아이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상식만 확실히 알고 있는 어린이라면 어떤 위기에서든 누구나 꼬마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고마워요 넘버원! 위기 탈출 넘버원. 넘버원을 보고 위기의 순간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사연들일까요? 그 첫 번째 사연은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 이문서 씨 부부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는 문현 씨네. 사건이 일어난 때는 한참 무더웠던 2008년 7월. 당신은 어땠어, 집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속이 더부룩해. 아, 좀 많이 먹더라. 집들이에 다녀오는 길이었던 부부. 특별히 음식이 맛있어서 제가 그날 평소보다 좀 많이 먹었긴 했는데 자고 나면 괜찮지 싶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취한 것 같아 밤새 뒤척이던 문선 씨. 취했나 본데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구토를 하면 답답함이 사라질까 싶어 화장실로 향했는데 잠시 후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여보 배! 다급한 아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깬 남편 덕소 씨.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는 순간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으니 뭘까요? 매우 힘들어하는 아내. 여보 나 숨을 못 쉬겠어. 왜 그러죠? 체한 것 같다던 아내가 구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때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 덕수 씨 머릿속에 넘버원에서 봤던 장면이 번뜩 떠오르고 한편 아내 문선 씨는 점점 숨이 가빠지면서 정신까지 혼미해져 더 이상 숨쉬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잠시 후 가팠던 호흡이 거짓말처럼 원래대로 돌아온 문선 씨. 이거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아유, 정말 다행이다. 과식을 한 탓에 저녁 내내 체한 증상을 보인 후 구토를 하다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숨을 못 쉬는 상황에 처한 아내. 이때 남편 덕수 씨가 넘버원에서 본 대로 재빨리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 과연 어떤 응급처치였을까요? 이거 문제는 우리 게스트 김 씨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워낙 뭐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풍반 형님이에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못 쉴 때 남편은 어떤 응급처치를 했을까요? 부인이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을 거라 믿어지네요.
와, 이걸 뭘 해야 되죠? 대부분 남편들은 미련하기는 누가 그렇게 먹으래? 이러면은 우리 김 씨도 또 남편이시니까. 말을 그렇게 쉽게 했으면 모른다. 없고 1박 2일 이런 거 촬영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소화력들이 워낙 뛰어나서요. 일단 근데 창장을 열었던 걸로 봐서 운동 경기나 이런 거 보면은 왜 가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선수 이렇게 뭐 냄새 같은 거 하나씩 탁 맡잖아요. 아로마. 식초의 향기를 맡게 했을 것 같아요. 까나리. 와, 1박 2일. 못 먹겠던데. 까나리는 정말 그거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코에다 갖다 대서 그거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게 했을 것이에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 한번 심판 받아봅시다. 한 대 맞으면 정신 식초의 드실 거예요. 향을 맡게 했다. 향을 맡게 했다. 임팩트 특집 고마워요 넘버원. 자기야 이거 한번 해봐봐. 남편이 숨을 못 쉬는 아내에게 한 응급처치는 바로 비닐봉지를 씌워 숨을 쉬게 했답니다.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비닐봉지를 입에다 대주면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장난이야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재했던 무선 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바로 과호흡 증후군이었던 것인데, 과호흡 증후군이란 호흡이 빨라지는 상태가 계속될 때 사람의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너무 많이 배출돼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이르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다행히 문선 씨 증상이 과호흡 증후군인 것을 알아챈 남편이 넘버원에서 본 대로 침착하게 응급처치한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어떻게 과호흡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증후군은 정신적인 충격, 불안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원인인데 체하거나 놀라는 그런 어떤 긴장된 상태에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종이봉투나 비닐봉지를 가지고 코와 입을 막아서 내쉰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병원에 좀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 목에 뭐가 걸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호흡을 하지 못하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를 살려준 넘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버원을 보고 위기의 순간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변미선 씨와 아버지로 그녀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합니다. 때는 2009년 6월의 어느 아침.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아버지 변재석 씨. 해야 되는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찌개가 든 냄비를 가져다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켠 후 곧장 욕실로 향했는데, 하지만 치약이 나오지 않는 상황. 미선아, 치약 좀 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미선 씨. 무슨 용기야? 어찌된 영문인지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아빠 빨리 나와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냄비. 사실은 몇 분 전 냄비 밑에 고무 받침대가 붙어있는 줄 몰랐던 아버지가 냄비를 그대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아 불이 붙었던 것인데, 이거 뭐야, 이거 불이잖아. 이거 왜 불이 났을래? 어떻게 집에 가? 놀란 딸의